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꼭 알아야 할 흥미로운 건강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80세를 넘긴 많은 어르신들이 갑자기 건강이 나빠질까?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80세 이후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는 이 현상이 단순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20년 동안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80세 이후 건강의 급격한 악화가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특히 100세 이상 장수하는 분들의 삶을 분석해보니 그분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별한 습관과 생활 방식이 있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먼저 80세 이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3가지 이유를 알아보고 이어서 100세 이상 장수하는 분들의 5가지 비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우리가 평소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던 것들이 때로는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중 3번째 이유는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건강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진짜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습관들은 어떤 것일까요? 이 영상에서 그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주제가 유익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80세 이후 건강 악화의 주요 원인은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이 정보는 부모님의 건강은 물론 여러분 자신의 미래와도 깊은 연관이 있으니 꼭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어느 날 82세의 김소영 할머니는 갑자기 산책을 나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리가 자꾸 후들거리고 힘이 없어서 넘어질까 무서워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죠. 평소 매일 동네를 한 바퀴 돌던 분이었기에 가족들은 의아했지만 그저 나이가 들어서 생긴 자연스러운 변화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김 할머니는 작은 문턱에 걸려 넘어지며 골반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근감소증이 원인이었다고 설명하며 꾸준한 운동과 근육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85세인 박은호 씨는 은퇴 후 동네 친구들과 자주 등산을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허리 통증이 심해져 외출을 줄이기 시작했고 결국 등산은커녕 집 근처 산책조차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어져서 그냥 집에만 있어요. 라고 말씀하던 그는 이후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크게 넘어지며 다리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역시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든 상태였고 이는 그의 면역력 저하와 만성 질환의 악화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근감소증이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활동량 감소와 근육 손실은 신체 전체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이를 방치할 경우 삶의 질뿐만 아니라 수명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고령화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87%가 근감소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근감소증은 근육을 오랫동안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점차 위축되고 기능을 잃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은퇴 후 활동량이 줄어든 노년층에게 많이 나타나며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근감소증이 시작되고 나면 근육량이 매년 3%에서 많게는 88%까지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근육 손실은 눈덩이처럼 빠르게 진행되어 노년층의 전반적인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징후로는 균형 감각 상실이 나타나며 이는 낙상의 위험을 높이고 골절이나 뇌진탕 같은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근육은 단순한 운동기관이 아니라 면역 체계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 중요한 신체 기관이라는 점입니다. 근육에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은 면역력을 직접적으로 강화시키고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근육이 장기간 손실되면 면역력이 약화되고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같은 위험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이 과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도쿄 노화연구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회복한 90세 이상의 고령층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7.3년 더 오래 살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국제의학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후에도 근력 운동은 여전히 효과적이며 100세 이상의 고령자도 올바른 방법으로 운동하면 근육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운동하느냐가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운동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운동 방법과 관련된 이야기는 뒤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두 번째, 외로움에서 비롯된 영양실조. 겉보기에는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수명을 단축시키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혼자 식사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82세의 이진희 할머니는 매일 밥을 챙겨 드신다고 하셨지만 가족들은 점점 기운이 없어 보이는 모습을 걱정했습니다. 분명 잘 드시고 계시다는데 왜 이렇게 마르시고 약해지셨을까? 라며 딸은 고민했지만 할머니는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밥도 잘 먹고 있는데 괜찮아 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서 할머니는 영양실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밥과 김치로 간단히 식사를 해결하던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가 부족했던 식단이 원인이었고, 그로 인해 근육량이 줄어들며 기운도 없어졌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례는 혼자 식사하거나 대충 식사를 해결하는 습관이 얼마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작은 신호들을 무심히 넘겨서는 안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80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 73%가 영양실조 상태라고 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하루 한 끼만 드시거나 드시더라도 영양소가 부족한 식사를 하신다는 점입니다. 외로움에서 오는 식사 불균형은 단순히 식사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혼자 식사할 때 영양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혼자 식사하는 노인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노인에 비해 단백질 섭취량이 42%나 적다고 합니다. 반찬 여러 가지 준비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밥에 김치나 한 가지 반찬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입맛이 없어 대충 때우는 식사 습관은 단백질 부족을 초래하며 이는 앞서 언급한 근감소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근육은 매일 12%씩 자연적으로 분해됩니다. 이를 적절히 보충하지 않으면 근육은 빠르게 약해지고 전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외로움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노인은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하는 노인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27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혼자 식사하면 영양소 흡수 능력도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 활동이 아니라 소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영양소 흡수를 돕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식습관을 개선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단 6개월 동안 식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면역 체계가 평균 58% 개선되었고 인지 기능 또한 뚜렷하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건강한 식습관이 단순히 체력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외로운 식사를 함께하는 식사로 바꾸는 작은 변화가 건강과 행복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함께 나눌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건강과 장수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과도한 휴식 증후군. 80세의 김 할머니는 몇 달 전 집안에서 넘어질 뻔한 일이 있은 후 딸의 권유로 거의 침대에서만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최대한 움직이지 않으시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김 할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운이 없다고 느껴졌지만 나중에는 허리 통증과 근육 약화로 인해 스스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85세의 박 씨는 몇 년 전 건강이 악화되면서 침대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가 무리하지 않도록 배려했지만 오히려 장시간 누워있는 생활이 건강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심장 기능이 약해지고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면서 인지 기능이 눈에 띄게 저하되었고 결국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활동 제한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어르신의 안전을 걱정한 나머지 과도하게 움직임을 막는 경우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넘어질까봐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치 집에 화재가 날까봐 아예 전기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종일 누워있는 생활은 담배 한 갑을 매일 피우는 것과 같은 위험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영국 고령화 연구소에 따르면 하루 12시간 이상 누워있는 생활은 신체와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시간 누워있는 생활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계신가요? 먼저 뼈 건강이 큰 타격을 받습니다. 오랫동안 누워만 있으면 골밀도가 5%나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골다공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또한 심장 기능도 약해집니다.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펌프질하지 못하게 되면서 기능이 20에서 30%나 감소한다고 해요. 뇌 건강도 문제입니다. 하루 종일 누워 있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인지 기능이 빠르게 저하됩니다. 새로운 자극을 받지 못하는 것도 뇌에 악영향을 미치죠. 더구나 우울증 위험도 증가합니다. 활동 부족으로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서 우울증 위험이 3배나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폐렴 위험이에요. 누운 자세로 오랫동안 있다 보면 폐에서 점액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폐 기능이 약화되고 결국 폐렴 위험이 2배로 증가합니다. 이처럼 과도한 휴식은 우리 몸 곳곳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적절한 활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으므로 무리하지 않고 본인의 상태에 맞는 가벼운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해 점차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건강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적절한 신체 활동은 오히려 낙상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의 가벼운 운동이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평균 수명을 3.7년 연장시켰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심지어 90세 이후에 운동을 시작한 경우에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적절한 활동입니다.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으므로 무리하지 않고 본인의 상태에 맞는 가벼운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해 점차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건강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가족들이 어르신의 활동을 완전히 제한하는 대신 적절한 활동을 권장하며 건강한 노년을 함께 준비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별한 습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첫 번째 습관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위험 요소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걷기 명상.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거나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 효과가 있을까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전 세계 100세 이상 장수하신 분들의 공통된 습관을 분석해보면 걷기 명상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걷기 명상이란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걸으며 자연을 관찰하고 깊게 호흡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위험 요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83세의 박말자 할머니는 몇 달 전부터 걷기 명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산책도 힘들어 하시던 분이라 걱정이 많았지만 하루 5분씩만 걸으면서 천천히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점점 걷는 시간이 늘어났고 지금은 하루 20분씩 자연을 관찰하며 걷기 명상을 즐기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걷기 명상을 시작한 후 허리 통증이 줄어들고 밤에 잠도 훨씬 잘 오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지고 우울했던 마음이 많이 밝아졌다고 하시더군요. 아침에 나무를 보면서 걸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루가 새롭게 느껴져. 지금은 하루라도 안 걸으면 뭔가 허전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행복한 표정을 보니 정말 효과가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걷기 명상은 단순히 걷는 게 아니라 천천히 걸으며 자연을 관찰하고 깊게 호흡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몸과 마음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걸 박 할머니를 통해 알게 되었죠. 예를 들어 걷기 명상을 하루 20분씩 실천한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근육 손실이 67%나 감소했다고 해요. 걷는 동안 몸 전체의 근육이 자연스럽게 자극받아 근섬유가 활성화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48%나 증가하고 혈액순환도 좋아져서 전반적인 건강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은 치매 위험이 53%나 감소한다는 겁니다. 걷는 동안 뇌로 가는 혈류가 늘어나고 자연을 관찰하면서 다양한 자극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울증 개선율이 72%에 달한다고 하니 걷기 명상이야말로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요? 특히 아침에 자연 속에서 걷는 게 효과적입니다. 박 할머니처럼 나무와 꽃을 보며 천천히 걷고 맑은 아침 공기를 들이마시면 스트레스가 줄고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5분 정도부터 시작해서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세요.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겁니다. 박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도 당장 걷기 명상을 시작하고 싶어졌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습관 하나로 삶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다니 여러분도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두 번째, 식사 중 대화의 중요성. 많은 분들이 혼자 식사하는 것과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는 것의 차이를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함께 먹는 것만으로도 평균 수명이 4.5년 늘어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함께 식사하며 대화 나누기는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집니다. 특히 식사 중 대화를 나누는 것은 행복 호르몬을 자극하여 우울증 위험을 15%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뇌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극을 받으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우울감을 완화시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식사 중의 대화는 기억력 손실 예방 효과도 뛰어납니다. 인지 기능을 48%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이는 대화가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대화의 질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대화를 나눌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은 증가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이웃과 함께 식사하거나 가족,
특히 손자와 함께 식사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혼자 식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며 함께 먹으면 음식이 더 맛있고 즐거움도 배가 된다고 하시죠. 76세의 정민기 할아버지는 몇 달 전부터 마을회관에서 운영하는 공동 식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어색하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가보니 분위기도 좋고 이야기도 즐겁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제는 매주 3번씩 이웃들과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의 즐거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 할아버지는 함께 식사하며 얻은 변화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밤에 잠도 잘 못 잤는데 요즘은 마음이 편안해서 그런지 잠이 훨씬 잘 와요. 게다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도 들고 음식도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 이처럼 식사 중 나누는 대화는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먼저 함께 식사하며 느끼는 행복감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증가시켜 몸의 방어력을 강화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대화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수면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숙면을 돕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다양한 대화 주제와 사회적 상호작용은 뇌를 자극해 기억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심장 부담을 줄여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함께 식사하는 습관이 장수 유전자까지 활성화한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상호작용과 즐거운 식사는 텔로미어 손상을 늦추고 노화 관련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습관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정 할아버지처럼 지역사회센터에서 운영하는 공동식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가족이나 이웃을 자주 초대해 함께 식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또는 친구들과 식사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인 식사 시간을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 할아버지는 이제는 이웃들과 함께 밥 먹는 시간이 없으면 허전하다며 웃으셨습니다. 중요한 점은 과식이나 과도한 음주를 피하고 식사의 초점을 항상 즐거운 대화에 맞추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하며 나누는 대화는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비결이니까요. 3번째, 뇌훈련. 치매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매일 신문을 읽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또 뇌훈련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사실 특정 뇌훈련 활동은 치매 발병 위험을 무려 73%나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뇌훈련은 단순히 책을 읽거나 퍼즐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통해 뇌에 적절한 자극을 주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뇌훈련의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 뇌에서 신경세포의 생성이 58% 증가합니다. 이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신경망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45% 줄어들고 지속적인 학습은 뇌의 유연성과 인지 저장 능력을 높여줍니다. 뇌 활동이 자연스러운 피로를 만들어 수면을 정상화시키면서 수면의 질이 34% 향상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전반적인 건강이 41%나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뇌 활동은 체내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신체 전반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익숙한 것을 반복하는 것보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손자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거나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것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어떤 분들은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며 매일 행복감을 느끼고 자신감도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뇌 훈련이 놀라운 이유는 단순히 뇌 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뇌 활동이 증가하면 면역세포가 더 활발하게 작동하며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스트레스가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새로운 취미에 집중하며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뇌 훈련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천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며 새로운 신경망을 형성하기 때문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외국어를 배우는 노인은 배우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 기능이 훨씬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악기 연주를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악기 연주는 시각, 청각, 촉각을 모두 사용하며 손가락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리듬과 균형 감각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림 그리기나 손으로 정교한 움직임이 요구되는 활동도 효과적입니다. 색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뇌가 활발하게 자극을 받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도 뇌 훈련에 좋은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사용법을 배우는 과정은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며 디지털 세상과의 소통에서 오는 즐거움도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점점 흥미를 느끼고 배움의 즐거움을 깨닫게 됩니다. 단, 과도한 학습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니 천천히 여유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웃음 요가. 웃음이 운동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억지로 웃는 것도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재미있는 운동이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15분씩 웃음 요가를 실천하는 노인은 평균 수명이 6년 3개월 더 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웃음 요가는 단순히 웃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웃음을 만들어내고 특별한 호흡법과 결합하여 수행하는 운동입니다. 놀라운 점은 억지로 웃는 것조차도 실제 웃음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도쿄 의과대학 연구팀의 연구를 통해 웃음 요가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웃음은 면역세포의 수를 증가시키고 면역글로불린 항체의 생성을 촉진하여 면역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억제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하여 스트레스 해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웃음은 신체와 정신 건강을 함께 향상시키며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해 수면의 질을 개선합니다. 웃음으로 분비되는 엔돌핀은 자연적인 진통제 역할을 하여 근육을 이완시키고 만성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웃는 것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웃음 요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서 중요한 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때 더욱 즐겁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웃을 때 중요한 영양소 분비가 촉진되어 뇌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신경망 형성을 돕습니다. 심폐 기능이 크게 개선됩니다. 웃음은 자연스러운 깊은 호흡을 유도해 혈액순환을 활성화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온몸의 근육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며 웃을 때 발생하는 작은 근육 진동은 전신 마사지를 받은 것과 유사한 효과를 냅니다. 웃음은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며 여러 뇌 영역을 자극해 뇌 활동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는 특히 치매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웃음 요가는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데도 큰 도움을 주는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더라도 매일 실천하다 보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웃음이 단순한 기쁨을 넘어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놀라운 힘을 가진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다섯 번째, 황금수면. 잠만 잘 자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아는 할머니께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수면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면의 질은 8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서 수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수면의 질이 노화 속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황금 수면은 단순히 오래 자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잠들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며 몸의 생체 시계를 재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평균 수명이 8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들도 수면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질 좋은 수면은 치매 발병 위험을 67% 줄이고, 이는 뇌가 독소를 제거하는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을 58% 강화시키며, 이는 수면 중 면역세포가 더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질 좋은 수면은 당뇨병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혈당 조절에 수면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당뇨병 발생 위험을 32% 줄여줍니다. 또한 암 발생률을 19%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면 시간보다는 수면의 질입니다. 6시간의 깊은 수면이 8시간의 얕은 수면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이는 깊은 수면이 신체 회복 시스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깊은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강하게 분비되며 세포 재생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수면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자기기의 블루라이트는 잠들기 2시간 전부터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인 수면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사이로 몸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온도입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소화 활동이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돕고, 특히 위식도 역류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낮잠은 30분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이 너무 길어지면 밤에 잠드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황금 수면의 놀라운 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면 중 뇌는 하루 동안의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합니다. 기분이 안정되며 심장이 충분히 휴식을 취해 전신 염증이 줄어들고 면역 체계가 활발히 작동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수면은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질 좋은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게 되셨나요? 건강한 삶을 위해 황금 수면을 실천해 보세요. 오늘 함께 나눈 5가지 건강한 습관은 모두 작은 변화로도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우리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결심이나 어려운 노력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실천 가능한 작은 실천들이 쌓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도 이 5가지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거나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느새 여러분의 일상이 더 밝고 활기차게 변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동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